이번 영상에서는 내추럴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분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주 4회 2분할인데 2분할을 어떻게 할 거냐면 오른쪽 왼쪽으로 나눠서 수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신체 오른쪽 부분, 오른쪽 어깨, 오른쪽 팔, 오른쪽 가슴, 오른쪽 다리, 오른쪽 엉덩이, 그리고 다음날은 신체 왼쪽으로 운동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날은 오른쪽, 그 다음날은 왼쪽, 이런 식으로 오른쪽과 왼쪽을 번갈아 가면서 운동해주시면 근육 불균형 개선에 도움이 되고 또 각종 코어와 협응근 단련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추럴이라면 꼭 하셔야 하는 운동 방법입니다. 장난이고 이번 영상에서 다룰 주제는 각종 분할법의 특징과 장단점과 여러분에게 맞는 분할법이 뭔지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스를 처음 시작할 때 분할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죠. 어떤 분할을 해야 하냐, 어떤 분할이 더 좋냐. 하지만 본질적으로 더 우월한 분할 방법은 없습니다. 내추럴은 무조건 2분할 해라, 내추럴은 무조건 3분할 해라, 이런 식인 흑백 논리는 좋지 않습니다. 만약 객관적으로 가장 뛰어난 분할 방법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모두가 그 분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크리스 범스테드 씨 어떤 분할하고 계세요? 저는 최고의 주 4회 2분할하고 있습니다. 라문 디노 씨 어떤 분할하고 계세요? 저는 3분할로 바꿔서 이번에 2등 했습니다. 말이 안 되죠. 본질적으로 우월한 분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고 여러분의 필요와 스케줄이나 선호하는 운동 방식, 그리고 그때그때 가지고 계시는 목표에 따라서, 이게 금비되면 금비대, 스트렝스면 스트렝스, 그리고 전반적인 프로그래밍과 주기화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개인에게 맞는 분할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 분할이 무조건 더 좋다, 저 분할이 무조건 더 좋다, 그런 흑백 논리에 빠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각종 분할의 특징을 또 장단점을 자세히 말씀드려서 여러분에게 이 개별화의 원칙에 입각하여 가장 적절한 분할이 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방법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당 운동 가능 횟수입니다. 스케줄이 되게 바쁘거나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셔서 일주일에 2번밖에 운동 못하는 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분이 아무리 주 6회 3분할을 하고 싶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운동을 몇 번 할 수 있는지가 전반적인 분할법의 아웃라인을 잡아줍니다. 주당 운동 가능 횟수가 낮은 숫자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다양한 분할 방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 2회입니다. 주 2회 같은 경우는 좀 바쁘시거나 스케줄이 빡세고 또 헬스장 외에 인생이 좀 있는 분들로 저 같은 헬창은 상상할 수도 없는 주당 운동 가능 횟수입니다. 주 2회 운동하실 거면 무분할이 가장 적절합니다. 왜냐면 일주일에 운동을 2번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전신을 다 자극해 주어야 특정 신체 부위가 주 2회 이상의 자극을 얻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 메타 분석과 모든 연구를 종합해봤을 때 운동 주기, 즉 특정 신체 부위가 주 몇 회의 자극을 받느냐, 이 운동 주기를 보면 주 1회보다 주 2회가 더 유리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운동을 하고 나서 근단백질 합성이라는 것을 자극하거든요. 근육이 자라는 과정이라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 근단백질 합성이라는 과정이 일정 기간 동안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운동 한 번 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근육이 계속 자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제대로 자극하고 근육이 어느 정도 회복했다, 그러면 굳이 쓸데없이 TV 보면서 일주일이나 기다려서 다시 그 근육을 자극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겠죠. 그 근육은 그냥 놀고 있으니까 그럴 때 한 번 더 자극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웬만한 경우에서 특정 근육 부위를 주 2회 자극하는 것이 한 번 자극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근데 일주일에 2번밖에 운동을 못한다 했을 때 만약 2분할을 한다고 합시다. 상체 운동하고 하체 운동하고, 그러면 특정 근육 하나를 콕 집어서 말할 때 가슴 근육을 말할 때 일주일 몇 번 자극되냐 했을 때 한 번밖에 자극되지 않죠. 왜냐면 상체 하체 이러고 끝이니까. 따라서 주 2회 운동을 한다면 그 2회 모두 전신을 운동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주 2회 운동할 수 있거나 주 3회 운동할 수 있거나 이렇게 좀 운동할 수 있는 횟수가 적을 경우 저는 무분할을 추천해드립니다. 근데 무분할에 대한 좀 오해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사람들과 무분할 얘기를 하면 회원님들이나 아니면 제 친구나, 저도 친구 있습니다, 무분할 얘기를 하면 되게 놀랍니다. 무분할을 하냐, 무분할 하면 헬스장에 되게 오래 있어야 하지 않냐, 1시간이나 2시간 안에 이 무분할 루틴을 다 끝낼 수 있냐, 그게 가장 먼저 제가 받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반응이 아니죠. 왜냐면 무분할이라는 것은 모든 신체 부위를 자극하긴 하지만 이 각각의 신체 부위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분할 세션을 할 때 가슴을 완전히 짓밟아 파괴하고 어깨도 완전히 조져버리고 등도 파괴하고 목도 파괴하고, 참고로 저는 목 운동도 합니다. 다리도 파괴하고 이 모든 근육을 하나하나씩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하는 신체 부위가 많은 만큼 각각의 운동량도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자친구가 5명 있다고 합시다. 여자친구 1, 2, 3, 4, 5가 있다고 했을 때 철수라는 사람은 월화수목금 이 각각의 요일마다 각 여자친구를 5시간씩 만난다 합시다. 월요일에는 1번 5시간, 화요일에는 2번 5시간, 수요일에는 3번 5시간, 이렇게 기타 등등. 근데 만약 무분할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월요일에 여자친구 1, 2, 3, 4, 5를 1시간씩 만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체 부위를 완전히 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분배를 다르게 했을 뿐입니다. 무분할의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한 번 운동할 때 여러 부위를 같이 운동해야 하니까 웜업에 필요한 시간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미는 운동을 다 묶어서 하면 벤치프레스 한 다음에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로 넘어갈 때 웜업에 그렇게까지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죠. 왜냐면 비슷한 동작이니까. 근데 만약 무분할 루틴을 하면 가슴 운동하고 등 운동을 하고 2두 운동하고 3두 운동하고 이런 식으로 반대되는 근육을 같이 운동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동작이니까 웜업에 필요한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이걸 좀 단점이라고 꼽고 싶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2번 혹은 3번 운동해야 한다면 저는 무분할 되게 좋은 옵션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운동 가능 횟수가 조금 올라가서 본격적인 헬창의 영역으로 진입한다 합시다. 주 4회 운동에는 어떤 분할을 해야 할까요? 가장 유명한 분할 방법이 상체 하체 분할 방법이죠. 주 4회 2분할 말했을 때는 주로
상체, 하체 이렇게 나눠서 수행합니다. 일주일에 상체 2번, 하체 2번 운동하면 운동 주기가 주 2회 되기 때문에 되게 적절한 범위 안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 4회 2분할, 즉 2분할이 너무 많은 분할과 또 너무 적은 분할 사이에 이 중간 지점, 좀 적절한 중간 지점에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 6회 3분할을 한다 합시다. 그러면 미는 운동은 한꺼번에 다 하고 당기는 운동도 한꺼번에 다 하고 이렇게 비슷한 움직임 패턴을 한꺼번에 다 하게 되면 세션 후반부의 퍼포먼스가 정말 많이 줄어듭니다. 왜냐면 벤치프레스 할 때 어깨도 같이 쓰이고 오버헤드 프레스 할 때 삼두도 쓰이고 벤치프레스 할 때 삼두 쓰이고 나중에 삼두 운동까지 같이 한다면 마지막에 그 삼두 운동을 할 때 그 삼두 운동 세트의 퀄리티가 높을 확률이 좀 적거든요. 왜냐면 삼두근은 마지막까지 잘하기 위한 제대로 된 자극을 얻진 않았지만 그냥 계속 사용되기만 하면서 피로해진 상태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근육을 잘하기 위해서 충분히 자극하는 것과 단순히 사용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마라톤을 뛰면 전신의 근육을 다 사용하죠. 다음날 온몸이 아픕니다. 그렇다고 마라톤 때문에 근육이 자라지는 않죠. 비슷하게 벤치프레스 할 때 삼두근이 쓰이긴 쓰이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는 자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상급자, 중급자 정도 되면 벤치프레스를 통해 삼두근이 자랄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벤치프레스, 오버헤드 프레스 할 때 삼두근은 쓰이긴 하지만 자라기 위한 충분한 자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피로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럼 세션 마지막에 삼두근 운동을 할 때 그 운동의 그 세트의 퀄리티가 높지 않을 확률이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비슷한 움직임 패턴을 너무 많이 묶어두면 세트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완전 반대 스펙트럼에서 분할을 아예 하지 않고 그냥 다 무분할로 때려 넣으면 이 웜업에 필요한 시간이 너무 많이 쓰인다는 단점도 있죠. 그리고 웜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때 부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다른 동작을 하니까 몸이 계속 새로운 반응에 적응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 중간 지점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주 4회 2분할이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상체 묶고 하체 다 같이 묶고 상체 하체까지 같이 묶는 건 조금 너무 심하고 상체끼리 묶는 건 괜찮다 봅니다. 2분할을 할 때 상체 운동을 한다 합시다. 이때 미는 운동과 당기는 운동을 같이 하기 때문에 엔태거니스트 페어드 슈퍼세트가 가능합니다. 아니 슈퍼세트를 뭘 그렇게 멋있게 말하냐, 이게 존재하는 개념인데 그냥 슈퍼세트는 저희가 이제 서로 다른 운동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동시에 하는 행위를 일컫죠. 엔태거니스트 페어드 슈퍼세트는 그냥 아무 두 개의 운동을 묶는 게 아니라 반대되는 근육이 사용되는 두 가지 운동을 묶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하나의 운동에서 생성된 피로가 그 다음 운동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되고 운동 볼륨은 더 많이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와 로우를 묶을 수도 있고 이두근과 삼두근을 묶을 수도 있겠죠. 바이셉 컬하고 바이셉 컬 쉬는 시간에 트라이셉 푸시다운을 한다면 시간은 절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반대되기 때문에 하나의 운동에서 만들어진 피로가 그 다음 운동의 퍼포먼스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엔태거니스트 페어드 슈퍼세트에 대한 연구 결과가 좀 많은데 다 되게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세트를 수행한 집단과 엔태거니스트 페어드 슈퍼세트를 진행한 집단, 이 연구에서는 벤치프레스와 로우를 같이 비교했는데 두 집단은 동일한 근성장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대신 소요된 시간이 거의 반토막 났다고 하는데 따라서 되게 짧은 시간에 동일한 근비대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상체를 한꺼번에 묶어서 운동하면 이런 엔태거니스트 페어드 슈퍼세트 때문에 시간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슈퍼세트가 이제 주 6회 3분할에서는 불가능하겠죠. 왜냐면 미는 운동들을 한꺼번에 다 하기 때문에 반대되는 근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엔태거니스트 페어드 슈퍼세트를 할 수 없습니다. 2분할을 주 6회로 가져가도 됩니다. 상체 하체, 상체 하체, 상체 하체. 근데 여기서 솔직히 하체를 주 3회 하는 것은 진짜 무리거든요. 왜냐면 하체 운동은 좀 무겁죠. 그리고 그냥 하기가 싫습니다. 솔직히 스쿼트 제대로 한 5세트 하고 나서 약간 살 의욕을 잃지 않나요? 인생이 힘들 때 헬스장에 가서 스쿼트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덜 힘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체로 이렇게까지 많이 고생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2분할 주 6회에서 2분할 주 5회로 바꾸는데 하체 세션을 하나 빼도 됩니다. 상체 하체, 상체 하체, 상체 이렇게 하고 나머지 이틀은 저희가 쉬어도 됩니다. 이렇게 변형된 2분할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6회 3분할을 보겠습니다. 모두가 정말 좋아하는 푸시풀 레그, 밀고 당기고 하체. 저도 헬스를 처음 할 때 가장 오랫동안 사용했던 분할 방법이긴 한데 3분할의 문제점, 문제점까지는 아니고 좀 아쉬운 점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같은 근육을 다 한꺼번에 쓰기 때문에 이 엔태고니스트 페어드 슈퍼세트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3분할에 너무 사랑에 빠지면 팔이 좀 덜 발달되는 경우도 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3분할 미는 날 푸시 데이를 생각해봤을 때 가장 먼저 뭐 하시나요? 10중 8구 벤치프레스 하지 않나요? 저도 벤치프레스로 먼저 하긴 했습니다. 벤치프레스 하고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하고 팩덱 하고 오버헤드 프레스 하고 사레레 하고 그렇게 가슴과 어깨를 다 하고 나서 이제 3두로 넘어갔죠. 솔직히 그때는 그냥 집에 가고 싶거든요. 그리고 삼두근이 이미 어느 정도 털려있기도 해서 제대로 된 삼두근 볼륨을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당기는 날도 비슷하죠. 로우나 풀업, 풀다운 다 하고 나서 이두근을 하니까 이두근이 조금 사랑을 덜 받습니다. 저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좀 팔 운동을 좀 좋아하기도 하고 또 유전적으로 어깨와 팔이 가슴이나 등보다 더 잘 발달되어 있어서 그렇게까지 많이 사랑해주지 않아도 무럭무럭 잘 자라더라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3분할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가 좋아하는 3분할 방법은 몸통, 말단, 하체입니다. 아니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몸통이 뭐냐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비슷한 근육 부위를 너무 다 같이 묶어놨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몸통을 운동할 때는 가슴과 등을 운동합니다. 저희 몸통이 구성되는 근육이 가슴과 등이죠. 말단을 운동할 때는 어깨와 팔을 운동합니다. 그리고 하체는 말 그대로 하체입니다. 대단히 혁신적인 건 절대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미 하고 계시는 운동 방식인데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좋아하는 분할 방법입니다. 왜냐면 몸통 할 때 가슴과 등을 슈퍼세트 할 수 있고 또 비슷한 근육 부위가 연속적으로 계속 파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퍼포먼스도 좋아집니다. 벤치프레스 열심히 하고 뭐 인클라인 벤치프레스까지 한 다음에 오버헤드 프레스로 넘어가면 솔직히 100% 노력을 주긴 힘들잖아요. 근데 벤치프레스 하고 나서 로 등 운동으로 넘어가면 등 운동은 벤치프레스 할 때 그렇게까지 피로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세트의 퀄리티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 말단할 때 어깨와 팔을 같이 하죠. 어깨와 팔이 이 전형적인 3분할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근육 부위입니다. 왜냐면 주로 가슴 운동 먼저 하는데 그 가슴 운동 할 때 하는 운동들이 벤치프레스,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되게 많은 피로를 생성하고 좀 빡센 다관절 복합 운동이기 때문에 어깨 운동과 삼두근이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 이들을 따로 묶어둬서 관심을 많이 줄 수 있는 분할 방법입니다.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슈퍼세트도 가능하겠죠. 이두근과 삼두근을 묶어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운동 방식이고 또 회원님들 온라인 PT 하거나 코칭 해드릴 때도 많이 추천해주는 분할 방법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자면 앞서 인트로 부분에서도 말씀드렸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월한 분할법은 없습니다. 가장 좋은 분할법은 여러분이 가장 즐기는 분할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할을 사용하든 간에 점진적 고하부하가 잘 일어나고 있고 근육이 잘하고 있기만 하면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분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영상 편집을 너무 빡세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영상을 거의 한 달에 한 개, 뭐 두 달에 한 개 정도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좀 대본도 없이 그냥 막말하고 편집도 하지 않으면 영상 만드는 시간이 진짜 한 10배는 단축되기 때문에 영상을 훨씬 더 자주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정 댓글에 있는 온라인 PT 코스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회원님들 PT 해드릴 때 거의 한 80회에서 100회 거의 1년 가까이 걸려서 가르쳐드리는 내용을 단 30회 강의로 압축해 두었습니다. 강의 말고도 각종 책과 루틴, 강의 자료까지 모두 들어있는 풀 패키지이기 때문에 고정 댓글에 있는 온라인 PT 코스 소개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